자, 여러분 여기가 저희 랩 중인 창고입니다. 여기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휴식할 수 있게 침대도 갖다 놓고 저희 몰 관련 물품들이 여기 있는데 예, 휴식처로 같이 쓰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저랑 조용히 형 욕하고 여기 도청을 할까. 네. 누가 욕하죠? 뭐 너. 전 아니에요. 그래요? 전 여기 잠만 잡니다. 여기 그래요?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지금 그 부스에 다른 촬영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여기 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메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이 딜이 이적을 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 될지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가장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뜨거울 것은 분명히 메시가 분명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도는 그 사이에 올라온 뉴스를 종합해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메시 나간다. 난 나간다. 바르셀로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나만 우리랑 같이 해야 돼. 만약에 가도 쉽게는 안 보낸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언론사들이나 유력 기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좀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쫙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메시가 마음을 굳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온다세로 라디오의 알프레도 마르티네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사람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온다세로 자체가 이제 좀 그럼요. 네, 완전 뭐 짜치고 찌라시고 이런 게 이런 데가 아니니까. 네. 일단 그 누구도 메시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이제 영문판에서는 nobody라는 표현을 썼어요. nobody. 네. 바르토메오가 사임한다고 해도 메시를 막지 못할 것이다. 슬프지만 메시는 더 이상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르토메오인데 네. 이 사람이 나가도 메시는 떠날 것이다라는 건 이미 마음이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유럽 행선지는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맨체스터 시티가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다수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 현지 소식에 좀 따르면 메시의 협상은 지금 이 전 바르셀로나맨이었던 페란 소리아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바르셀로나 부회장을 하기도 했었던 네. 페란 소리아노가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장은 이제 베리스타인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딜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랑 협상을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제라르 로메로 저희가 로메로. 뭐 언급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메시티가 이제 2년 계약을 제시를 했고 메시는 펩의 계약이 조금 더 지속되기를 이제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거죠. 펩이 감독으로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까는 거죠. 메시의 유력한 행선지가 맨시티가 된 이유는 펩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된 이유는 저는 역시 펩이라고 봅니다. 네, 과르디올라. 네. 그리고 이제 주급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에서 봤던 그대로를 좀 유지하겠다. 근데 이제 원체 받는 주급이 많기 어마어마한 때문에 주급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메시의 현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은 유럽에 몇 없습니다. 몇 진짜로. 없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모이세스 요렌스, 이제 이 사람은 ESPN 쪽 기자인데 펩이 지난주에 메시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이런 플랜을 설명을 했고 맨시티는 메시 영입하고 나서 이제 3년 뒤에 메시를 클럽에, 그러니까 시티풋볼 그룹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이 시티풋볼 그룹의 앰버서더로 임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야, 그래도 메시가 맨시티의 앰버서더가 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거야 지금 바르토메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바르셀로나 맨이잖아요. 그렇죠. 메시는 네. 맨시티의 마지막에 몸 담았다 하더라도 그가 축구 커리어에서 보낸 기간이나 여러 가지 헌신을 봤을 때 근데 거기서 앰버서더까지 하는 거는 좀 이게 맞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메시는 맨시티가 보내는 이제 영입할 때 FFP 룰을 과연 이제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게 돌려 얘기하면 너네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나 영입하고 이게 되는지 궁금하겠지. 왜냐면 본인의 이적료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네. 주급도 워낙 크니까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스폰서십 계약이 있잖아요. 메시가 영입되면 이거 전면 다 재협상할 거다. 왜냐면 아마 스폰서들도 이 메시 영입되는 순간부터 맨시티한테 아마 더 달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메시가 그 팀으로 간다면 이건 얘기가 다르죠. 달라질 수 예.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의 TYC. TY 스포츠. 네, 여기가 이제 메시의 이적권을 거의 이제 최초로 좀 굉장히 보도를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했었던 곳인데 메시는 맨체스터 시티로부터 반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 지금 여기 딱 띄워져 있는 대로 이 큰 가장 아래에 있는 대문자로 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쪽 뒤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뭐 엘프트로데 리오넬 메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메시의 모든 길은 지금 맨체스터 시티로 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 쪽 데일리메일에서는 몇몇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쪽도 자체 소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을 좀 해서. 네, 인용을 해서 리오넬 메시의 아버지 호레 메시가 이미 협상을 위해서 맨체스터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만약에 맞다면 메시의 아버지가 밀라노에 집을 샀기 때문에 인테리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한 거와 달리 네.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에 맨체스터 시티 쪽과 앉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모하메드 부합시도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뭐 이 사람은 특히나 라디오 몬테카를로에서 프랑스 관련된 이야기의 신뢰도는 100%에 가까운 사람인데 네. 뭐 다른 쪽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름값이 분명히 굉장히 있는 기자인데 이 기자 생각보다 되게 어립니다. 몇 살이에요? 20대 중후반인가 그래요. 아, 진짜 나보다 어려? 되게 젊어요. 그러니까 나도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 아, 그리고 약간 부합시, 모하메드 이런 느낌이.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경륜 많은 기자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젊고. 그리고 보통 이제 공신력이 있고 선임 기자 이런 타이틀을 달려면 나이가 또 있어야 되니까. 있죠. 근데 이 사람 되게 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부합시 같은 경우는 이 베리스타인 그리고 소리아노가 메시의 가족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역시 이제 프랑스 쪽의 공신력이 높은 것처럼 메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딜의 기본은 메시가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릴 대로 한정된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걸 전제로 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들. 네. 그리고 이제 메시가 지금 네이마르랑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바르셀로나 소식통에 의하면 메시는 월요일에도 훈련을 정상 진행을 할 거고 바르토메우가 사임할 시에는 이 국면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이전 얘기하기랑 약간 상반된 얘기네요. 근데 지금 메시의 이적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주목을 그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자들의 이야기가 본인들의 소스가 어디가 출처느냐에 따라 다른 네, 건데 그렇죠.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굉장히 흔히 기자 입장에서 정보원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는데 본인의 정보원이 구단의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구단 내부 관계자가 굉장히 좀 친해가지고 이런 사정에 능통한 분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정보원을 밝히진 않죠. 아,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왜냐면 이제 그 정보원이라는 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와 바르셀로나 간의 대결이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대결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한가로 따졌을 때는 바르셀로나 쪽이 조금 더 이 테이블 아래서는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이 바르셀로나 대 메시의 구도는 결국 그거예요. 조항,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유효한지 아니면 날짜로 따졌을 때 6월 10일이 명시되어 있는 그 날짜가 지났으니 이거 아니다. 이적료가 발생한다. 여기가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 그 네. 구도로 가는 건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는 계약의 어떤 그 해지가 어려울 것 같다는 뉘앙스의 네.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정도인데 일단은 카탈루냐 라디오 쪽에서는 바르셀로나는 메시와의 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그렇죠. 만약에 메시가 이제 진짜 떠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러면 이제 이적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는 순간 바르셀로나 이미지 나락 떨어집니다. 바르셀로나는 정말 그 금전적인 어떤 이득은 얻을 수 있거나 혹은 메시를 1년 동안 뭐 잡아둘 수도 있겠지. 누군가 이적료를 지불하기를 꺼려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자, 일단은 파브리치오 로마노. 로마노. 네, 로마노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는 요즘에 이제 그 유럽판 사이버 레카로 뭐 여기저기서 막 다 가져오더만. 키업이고. 네. 자, 그래서 로마노가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이 FA 조항이 이미 6월에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만약 메시는 이제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된다면 나 그래 떠날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다. 메시는 변화를 원하고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산티아고 네보트라는 변호사인데 이제 이 사람이 아스랑 인터뷰를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바르셀로나 구단 측이 메시보다는 유리한 입장이다.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FA로의 이 전환을 거절하면 메시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의견이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 모이세스 요렌스라는 그 ESPN 기자가 메시가 굉장히 권위 있는 변호사들과 상황을 논의를 했는데 이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변호사들마다 얘기가 네. 우리가 손변님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손변님이 얘기한 것도 그거였어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말씀하실 때 6월 10일이라고 만약에 명시가 돼 있다면 그 계약서에 그거는 굉장히 큰 효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날짜 했어요. 자체를 명시를 한 거니까. 숫자가 써 있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한 말은 FA 형태로 풀리는 조항 발동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배님이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메시의 이적료 어떻게 될 만약에 것이냐. 예. 이게 진짜 이적료가 발생을 하면 하게 된다면 맨시티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메시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누군가 메시의 바이아웃을 발동하려면 7억 유로 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에 가까운 바이아웃을 지불해야 되는 이거 결국에 그거는 이제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나포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여론과 민심의 상황이 어떻게 메시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릴 때까지 너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의 개념이고 메시는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바이아웃에 준하는 금액을 실제로 요구하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제 이거 아주 사견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적료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은 아니나 어쨌거나 굉장히 큰 이적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네. 예.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은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적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면 이거 지불할 의사는 있다라고 페란 소리아노가 이제 메시 측에 알렸다고 해요. 아,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의 추정 연봉이 기본 800억 정도에 옵션 포함되면 한 1200억, 300억 정도가 된다고 이건 합니다. 이제 연봉 보전하는 수준이니까 네. 오케이 이건 뭐 예. 이건 오케이라고 치고. 네. 그럼 이제 이적료가 문제인 거 아니야? 네, 그 데일리메일에서 이게 되게 길게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메시는 현재 본인이 FA가 됐다고 믿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시즌 끝날 때까지라고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시즌이 미뤄졌는데 지금 끝났으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그 조항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굉장히 큰 액수의 릴리즈 조항이 아직 묶여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했던 얘기랑 이게 같은 얘기예요. 메시는 이거 유효하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6월 10 지났잖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끝났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맨시티가 메시가 야 나 FA야 라고 한 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피파로부터 그 임시 국제이적 증명서 이제 ITC라고 하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영입을 하고 다음 시즌에 바로 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진짜 법정 싸움을 끌고 와서 야 니네 그거 불법이야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수도 그렇죠.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피파 측에서 야 이거는 바르셀로나 말이 맞아 라고 해버리면 바르셀로나는 그 바이오 지불해야 돼. 너 바이오 내놔. 릴리즈 우리 7억이니까 7억 유로 내놔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맨시티는 그 메시 영입하는데 1조를 그대로 써야 되는 네. 상황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겠고 이 베로니카 브루나티라는 이제 리포터도 하고 이제 기자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메시는 바르셀로나에 이적료를 안겨주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PSG 역시도 지금 메시한테 오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르셀로나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상 저는 만약에 이적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7억 유로가 모두 다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만약에 이적료가 발생을 하는 가운데 메시가 마음을 돌리지 않고 맨체스터 시티나 여타 클럽으로 이적을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하한선은 저는 네이마르 이적료라고 봅니다. 네이마르보다는 많이 받아야 된다. 2억 2,200만 유로가 스타트 지점이 아닐까. 3,400억. 그러니까 가장 낮게 받아도 네이마르 정도의 그거는 대우를 받아야 받지 된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이적료가 발생한다면 미니멈이 그거일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 충분히 일리 있는 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르셀로나의 입장인데 바르셀로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포세일이에요. 메시 안 판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난 이건 것 같아. 어제 영정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안 팔아. 조항 안 돼. 니네 팔지 않을 거야. 그럼 바이아웃 찔러. 근데 바이아웃은 못 찔러. 네. 피고도 못 찔러라고 하고 질렀고 네이마르도 못 찔러라고 질렀지만 이 돈은 진짜 못 지르는 네, 돈이야. 이거는 진짜 못 이건 정말 지르는 지르지 않는 돈인데 나는 이렇게 해서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앉혀놓고 그 사이에 설득을 하려는 과정을 그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외 보도에서 나온 말이 바르셀로나는 일단 어떤 클럽이랑도 협상할 마음이 없어 안 보이는데 한다. 이 카탈루냐 라디오의 사비 캠퍼스라는 기자는 바르토메우와 보드진이 미팅을 했는데 이 결과가 딱 끝났다.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는 안 판다. 우리 메시 안 팔 거다. 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네. 뭐 이게 사실 저는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메시 측에서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계속 이거 조항 끝난 거야. 근데 메시는 아니야 나 FA야 라고 해서 끌고 가보자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조민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바르셀로나가 그런 식의 일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축구판에서의 이미지는 팬들뿐만이 아니라 타구단, 전문가 쟤네는 그 레전드 대우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박혀버릴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바르셀로나 팬들도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바이아웃 정도보다는 낮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도 선에서의 이적료가 발생하고 맨체스터 시티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맨시티가 그 정도의 이적료를 지불하는 걸 만약에 꺼린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가 좀 아프죠. 얘기가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예, 있겠죠. 달라질 수 그렇게 되면.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 금액은 대단히 큰 금액이고 1조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예. 2억 2,200만 유로면 3,400억 정도. 그것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이 지불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맨체스터 시티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물론 메시라는 어떤 존재감과 상징성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금액을 수비 쪽에 하는 게 낫지 않아? 왜냐면 메시의 포지션에 선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는 건 아니죠. 메시니까 영입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이 동 포지션의 다른 선수였으면은 쳐다도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메시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팬들마다 얘기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돈을 써서 영입을 할 수 있다, 그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2억 2천 그 돈을. 네. 저는 그걸 하는 게 이 이상의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 부가가치 창출에는 뭐 사실. 네. 예. 맨체스터 시티가 저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잖아요. 맨시티가 정말 지금의 신흥 명문의 타이틀을 갖게 된 저는 시발점은 호비뉴의 영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야, 호비뉴 정도 되는 선수가 맨시티에 가네? 이런 게 있었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전북도 이동국, 조재진을 영입하면서 그렇지. 굉장히 컸죠. 스타 선수들도 전북에 그래, 가는구나라는 맞아요. 인식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 전북의 어떤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강 전북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선수 한 명이 그 클럽의 위상을 있어. 한 번에 쫙 굉장히 끌어올릴 수 큽니다. 있는 게 진짜 이게 무시할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메시 이야기는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고 유력한 어떤 변화점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네.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